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두 재화공인 세모는 아내와 자식과 함께 허름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없었으므로 오직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만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 그는 한 벌의 가죽 외투를 아내와 번갈아 입어야 할 정도로 살기가 빠듯했다. 그것마저 다 헤어져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이번엔 꼭 양가죽을 새로 사서 외투를 만들어 입어야지. 가을로 접어들자 그에게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어느 날 세모는 양가죽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상값 5루블 20코페이카를 받고 내가 가진 3루블을 보태면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마을에 도착한 세모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계십니까? 그러나 농부는 외출 중이었다. 오늘은 꼭 돈을 받아야 하겠는데요. 주인 양반이 오시면 말씀드려 일주일 안에 꼭 갚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세모는 다른 집을 찾아갔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걸 어쩝니까? 정말이지 하느님께 맹세코 전 한 푼도 없답니다. 하지만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 우선 20코페이카만이라도 드리죠. 할 수 없이 세모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구입할 생각으로 가죽 상점을 찾아갔다. 돈을 가져오슈. 그럼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드리리다. 외상이라면 실소. 아주 친절머리가 나요. 우울하고 맥이 빠져버린 세모는 농부에게서 받은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렸다. 외투 같은 것 없어도 괜찮아. 이거 겨우 한 장 거쳤을 뿐인데 이 몸이 후끈거리는걸. 그깟 모피 외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다. 그따위 것 없어도 이 몸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세모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손에 든 털장화를 허공에 흔들며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이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골치 아프군. 아유, 미라마가.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옆에 내는 맨날 바가지만 긁어대니. 근데 이놈들은 어쩌자는 수작이야. 고작 20코페이카를 주. 기껏해야 술 한잔 마시면 그만인가. 그래도 네 놈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어. 근데 나는 맨몸 뚱아리뿐이라고. 네 놈들이 이런 형편을 알기나 해? 조금이라도 양심 있으면 빨리 내 돈을 좀 갚으란 말이야. 어느덧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 옆까지 온 세모는 교회 뒤쪽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여기 저런 허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가축인가? 머리를 보니 사람 같기도 한데.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한 남자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세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은 다음 여기에다 버린 게 분명해. 이 근처에서 꿈을 대다간 무슨 비원을 당할지 몰라. 세모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갔다. 한참을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다시 가볼까? 아니야.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게 무슨 범죄를 당하면. 어쩌면 내가 접근하게 기다렸다가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오, 하느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가 교회를 다 지나갈 무렵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다. 세몬,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그런 행동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세몬. 결국 세몬은 발길을 돌려 그 젊은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세몬이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 남자는 아직 젊고 힘도 있어 보였으며 몸에 얻어맞은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꽁꽁 얼어붙은 데다가 몹시 겁을 먹고 있는 듯했다. 이봐요. 남자는 그제야 눈을 뜨고 세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보니 세문은 문득 젊은이에 대한 동정심이 솟아났다. 세문은 손에 들었던 장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급히 외투를 벗었다. 저 젊은이 이러고 있다간 얼어 죽어요. 자, 어서 이것 입어요. 세문은 젊은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일으켜 세워놓고 보니 그는 키도 훤칠할 뿐더러 얼굴빛도 온화해 보였다. 세문은 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털장화도 신겨주었다. 여기서 밤을 지새울 작정인가? 어서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거라도 짚고 걷게. 자, 가세. 젊은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힘겨워하지 않고 썩 잘 걸었다. 근데 자네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알겠고. 왜 이런 걸로 교회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었나?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필경 나쁜 놈들한테 봉변을 당한 게지. 아닙니다. 전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나저나 자네는 어디로 갈 작정인가? 전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그 젊은이는 말이나 행동으로 보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일단 몸을 녹여야 할 것이 아닌가? 세모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셔츠 자락을 파고들었다. 술이 깨면서 오싹오싹 한기가 느껴졌다. 그나저나 외투를 장만하러 나섰다가 입고 있던 것마저 벗어던진 꼴이 됐으니 거기다 벌거숭이 젊은이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이 마티로나가 펄펄 뛸 텐데. 아내 생각을 하자 세몬의 마음은 우울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는 젊은이를 보자 처음 자신을 쳐다보던 그의 온화한 눈빛이 떠오르면서 다시 그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왔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끝냈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길어와서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빵을 오늘 구울까 내일 구울까? 세몬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면 내일 아침까지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아무래도 빵을 굽는 건 내일로 미뤄야겠어.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트리오나는 탁자 모퉁이에 앉아 남편의 헌 네일을 깁기 시작했다. 설마 가죽 장수에게 속진 않았겠지? 그이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니까. 아니, 그런데 이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혹시 그 돈으로 어디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침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가 문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낯선 젊은이와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에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걸 알아차렸다. 게다가 그는 속옷 차림에 빈손이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생판 모르는 건달아가 올려 진탕 퍼마시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끌고 왔군. 마트리오나는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자기네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잠자코 선 채 움직이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 마트리오나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두 사람을 살피고 있자 세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앉게. 저녁 식사해야지. 마트리오나, 왜 그러고 섰어? 저녁 준비 안 됐어? 보아하니 당신은 염치마저 홀짝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외투 사러 간다더니 입고 나간 외투마저 남한테 홀랑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건달까지 꿰차고 들어오다니.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음식 없어요. 이봐, 마트리오나. 그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어? 아이, 듣기 싫어요. 그보다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부터 말해요. 자,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 도리포노프가 오늘은 돈이 없다고 주지 않았어. 그래도 가지고 나간 돈은 도로 갖고 왔잖소. 그래도 저녁은 없어요. 저런 벌거숭이 주정뱅이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요. 이봐,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까. 우리 사정도 들어봐야지. 여러 말 말고 내 옷이나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옷을 빼앗아 입다니 뻔뻔하기도 하지. 쏙 벗어달라니까요. 어휴, 이런 못난이 팔푼이 같으니라고. 차라리 어디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문이 옷을 벗으려는데 마트리오나가 달려들어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부드득 뜯어졌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집어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멈춰섰다. 이 젊은이가 누군지는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닐 리가 없어요. 당신이 만약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어디서 이 젊은이를 데리고 왔는지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 담 밑에 쭈그리고 있는 걸 우연히 봤어. 꽁꽁 얼어붙은 알몸으로 말이야. 하마터면 그대로 얼어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 내가 외투를 입혀서 데리고 왔지.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람 처지를 생각해보구려. 마트리오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다가 문득 젊은이를 보자 왠지 말문이 막혔다. 젊은이는 의자 끄트머리에 앉은 채 죽은 듯이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슴팍에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는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트리오나, 당신 가슴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소? 마트리오나는 다시 한번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어느덧 노여움이 호련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어서 식사들 하세요. 자, 이리 와서 앉으라고, 젊은이.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식탁 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문득 젊은이가 가여워져 계속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젊은이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하더니 찌푸렸던 이마를 펴고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리오나는 그릇들을 치우고 낯선 청년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런 곳에 있었나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옷은 누가 벗겨간 거죠?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의 얼어 죽을 뻔했죠.
그런데 대개 주인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가엾게 여겨 외투를 벗어 입혀주시고는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절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죠. 두 분께서는 분명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마트리오나는 방금 기어놓은 세몬의 낡은 네일을 젊은이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거라도 입어요. 그리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서 자요. 침대 위든 벽난로 옆이든. 젊은이는 네일을 입은 다음 지붕 밑 다락에 가서 누웠다. 마트리오나도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네. 하지만 젊은이가 싱긋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오르자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다. 저 사람 말이에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자기에겐 통하지 않는 걸까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응? 우리는 가끔 남을 도와주는데 남들은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자. 오이. 세몬은 휙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